이미 보험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한 번 줄 수 있는데, 제가 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은 저를 보험왕이라 불렀습니다. 화려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제 모습을 성공한 여성이라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면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날도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 바닥엔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했죠. 하지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이 저를 향했어요. 돈 없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경마로 좀 잃었다고 했어요. 이번 주만 50만 원만 달라고 했죠.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건네자 남편이 세기 시작했어요. 30만 원밖에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냐고 쥐꼬리만 하다고 소리쳤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제 어깨가 움찔했죠.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보험왕이 고작 이것밖에 못 버냐고 했어요. 매일 나가서 뭐 하냐고 물었죠. 제 턱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얼굴에 확 끼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남편의 손이 떨어지길 기다렸죠. 다행히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턱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야겠다고 생각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켰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엔 계약 미팅 2건이 있었어요. 오후엔 정기 고객 상담이 잡혀 있었죠. 고객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한의원 원장님 이름이 보였어요. 석 달 전에 가입시킨 분이었죠. 정기 상담차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어요. 보험 상담할 때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죠.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하게 그분 앞에서는 긴장이 풀렸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5에 결혼해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착했던 남편이었죠. 언제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의원 원장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상담 때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침 한번 맞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턱에 자국을 파운데이션으로 덮었어요. 립스틱을 발랐죠.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미소를 지어봤죠. 오전 미팅은 순조로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고객이 악수를 청했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점심은 거르고 한의원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골목길에 있는 한의원이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죠. 차를 세웠습니다. 한의원 문을 열었어요. 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죠. 오랜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정기 상담 서류를 펼쳤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원장님이 물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바쁜 시기라고 둘러댔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침 한번 맞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해드릴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문득 어젯밤 천장만 바라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생각났죠.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그럼 한번 받아볼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은 선택이라고 하셨죠.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재킷을 벗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몸이 굳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체온이었습니다. 손목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손은 항상 차갑고 거칠었죠.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손은 달랐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났죠. 제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맥이 매우 약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하셨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님이 손을 놓으셨어요. 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였죠.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원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작게 끄덕였죠. 원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죠. 오히려 묘하게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목에 침이 놓였어요. 발목에도 놓였습니다. 정수리에도 놓였죠. 원장님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20분 정도 계시면 됩니다. 편하게 쉬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커튼을 쳐주셨죠.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밖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죠.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팽팽하게 살았을까요? 매일 아침 갑옷을 입듯 화장을 했어요. 미소를 무기 삼아 세상과 싸웠죠.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가 젖어갔죠.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했죠. 오랜만에 마음이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침을 빼기 시작하셨죠. 저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다 됐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원장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죠.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원장님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었죠.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많이 우셨네요. 원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 눈가를 보신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으로 얼굴을 만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작게 말했어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고, 여기선 그래도 된다고 하셨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원장님이 티슈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받아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오시면 좋겠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바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득 이 공간이 아쉬워졌죠. 이 따뜻함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하셨죠.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차에 올라탔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눈이 조금 붓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을 봤어요. 아까 원장님이 맥을 짚던 손목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보살핌을 받은 느낌이었죠.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낯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문득 다음 주가 기다려졌죠. 다시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혼잣말을 했어요. 그냥 치료받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했을 때 제 입가엔 어느새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현관이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나간 것 같았죠.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었습니다. 오랜만에 노을을 본 것 같았죠.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가 비어 있었죠. 그날 다시 한의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지웠습니다. 턱에 파운데이션이 벗겨지며 자국이 드러났죠. 하지만 오늘은 덜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의원 침대에 누워있던 순간이 떠올랐죠. 그때의 편안함이 그리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빛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턱에 자국도 많이 옅어졌죠.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랐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오늘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사이 미팅 3건을 성사시켰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했죠. 역시 보험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한의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상한 설렘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가 됐어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백미러를 봤죠.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왜 이러지? 혼잣말을 했어요. 그냥 침 맞으러 가는 건데.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의원 문을 열었어요.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기다렸다고 하셨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재킷을 벗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원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다시 맥을 짚으셨어요. 저번보다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잘 주무셨냐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제 손목에 머물렀어요. 저번보다 조금 더 오래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혹시 들키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치료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등과 어깨에도 침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죠. 상의를 좀 내려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이 커튼을 다시 쳐주셨죠. 조심스럽게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엎드리라는 말씀에 몸을 뒤집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제 등에 닿았죠.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고 하셨습니다. 침이 등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어깨에도 놓였습니다. 목덜미에도 놓였죠. 원장님의 손길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제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죠. 숨을 고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의원은 제 안식처가 됐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보험 상담은 이제 핑계였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장님을 만나는 게 좋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기다려졌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였습니다. 한의원이 조용해졌죠.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원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다고 말했죠.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허리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죠. 원장님과 더 있고 싶었으니까요. 누워보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원장님이 다가오셨죠. 허리를 보려면 옷을 올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블라우스를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드러났죠. 원장님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원장님이 물으셨어요. 손으로 제 허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기냐고 아니면 여기냐고 물으셨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여기요. 아무데나 가리켰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많이 뭉쳤네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였죠.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천천히 허리를 따라 움직였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상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침을 삼켰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계속 움직였어요. 허리에서 옆구리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왔죠. 리듬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원장님이 눈치챘을까 걱정됐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침을 놓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침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계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커튼을 쳐주셨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렸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을 살았어요.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식었죠. 그런 감정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안에 뭔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였죠.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유부녀입니다. 원장님은 제 고객이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원장님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침을 빼기 시작하셨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을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도 허리가 아프시면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옷을 정리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원장님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죠.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밖이 어두워졌네요. 원장님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벌써 밤이었죠. 이 시간까지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편하다고 하셨죠. 저도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 그만 가볼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원장님이 문까지 배웅해 주셨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죠. 백미러로 한의원을 봤습니다.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문을 잠그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아렸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원장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손길이 떠올랐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 들어온 것 같았죠. 요즘 자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허리를 봤습니다. 침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원장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열기는 식지 않았죠.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죠.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원장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만지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죠. 이런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죠. 비록 사랑은 식었지만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 있나요? 술과 도박만 중요했죠. 폭력과 폭언만 남았습니다. 25년이 그랬어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나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따뜻함을 느낄 권리가 있지 않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원장님 연락처가 있었어요. 보험 계약 때 받은 번호였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돈 내놔. 고함을 질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경마장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지갑 어딨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꺼냈죠. 돈을 다 꺼냈어요.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쳤죠. 카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카드는 안 돼요. 남편의 손이 날아왔어요.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가방을 뒤져 카드를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다시 손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어깨를 밀쳤어요.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이 아팠죠. 남편이 카드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였죠.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거울만 봤죠.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화요일이 됐어요. 뺨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한의원에 갔어요. 원장님이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지셨죠. 선글라스를 벗은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죠. 원장님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리셨어요. 입술에 상처를 보셨습니다. 뺨에 멍도 보셨죠.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료실로 가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아 이끄셨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원장님이 소독약을 가져오셨습니다. 면봉으로 입술을 닦아주셨죠.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남편인가요? 원장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꽉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했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떠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어떻게 떠나요?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치면 안 돼요. 저는 원장님을 봤어요.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을 그의 손에 포겠어요.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괜찮아질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침은 맞지 않았어요. 그냥 원장님과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였죠. 말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죠.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원장님이 한의원 문을 잠그셨어요. 함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원장님 차에 탔죠. 조용한 차 아니었습니다. 집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을 봤죠.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리지 못했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죠.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려야 했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죠. 뒤돌아봤습니다. 원장님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을 봤습니다. 원장님이 잡아줬던 손이었죠.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원장님 번호를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저장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장님에서 그냥 이름으로.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선을 넘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어요. 원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걱정하던 눈빛이 보였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한의원이 조용해졌어요. 저만 남아 있었죠. 원장님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침 말고 이야기 좀 할까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대가 아닌 의자에 앉았죠. 원장님도 앞에 앉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죠.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원장님을 봤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라니. 고개를 끄덕였죠. 원장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남편에게 맞으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죠. 어린 시절 그걸 보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멍든 얼굴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우시던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하지만 어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원장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셨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떠나지 못했어요. 원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키우기 위해 참으셨다고 했죠. 55세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다고 했어요. 평생 행복한 적이 없으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못 지켜드린 게 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의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봤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다고 했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턱에 멍을 봤을 때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죠. 꼭 지켜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원장님이 티슈를 건네주셨죠.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왜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했죠.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맥을 짚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신 거였죠.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했죠.
언제든 기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원장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죠. 이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원장님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아주셨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주셨죠. 제 눈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끄러웠죠. 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원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올 때만 숨 쉴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했죠.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더 꽉 쥐셨죠. 뭐라고 말하려다 멈추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원장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했어요. 퇴근하고도 혹시 연락 올까 휴대폰만 본다고 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원장님도 저를 생각하셨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유부녀잖아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난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똑같다고 말했죠. 결혼했지만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25년 참고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제 행복도 중요하다고 했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손가락이 턱의 멍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프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만지면 안 아파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아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원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죠.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원장님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제 뺨을 계속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님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서 뺨으로 내려왔어요. 멍든 부분을 살짝 입맞췄습니다. 치유하듯 조심스러웠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님이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훔쳐주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했죠. 이제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원장님의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가까이 당겼죠. 원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보험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 번 줄 수 있는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원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다루듯이요. 저는 눈을 감고 받아들였죠.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맞춤은 처음이었어요. 남편과는 달랐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원장님이 떨어졌어요.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제 눈을 봤죠. 정말 괜찮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였습니다. 더 깊이 키스했죠. 원장님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품이 넓었어요.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래 머물고 싶었죠. 원장님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죠. 똑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블라우스 너머로 온기가 전해졌죠. 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누울래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대를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침대로 갔습니다. 천천히 누웠어요. 원장님이 옆에 앉으셨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할 거라고 했어요. 언제든 멈추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긴장됐습니다.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조명을 낮췄어요. 은은한 불빛만 남았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들어왔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고 입 맞췄어요. 손등에, 손목에, 팔목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요.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깨에 멍을 발견하셨어요. 남편이 밀쳤을 때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곳에 입을 맞췄죠. 아프게 했던 상처를 지우듯이요. 눈물이 났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유받는 기분이었죠. 원장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말없이 느꼈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죠.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이요.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럽게요. 서두르지 않았죠. 서로를 아끼듯 천천히요. 한참 후 원장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죠. 점점 진정되어 갔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두려웠어요. 괜찮을 거예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할 거라고 했어요.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품에 더 파고들었어요.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빛이 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원장님도 웃고 계셨습니다. 바래다 드릴게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한의원을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원장님이 운전했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내리기 싫었죠. 원장님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 연락할게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지막으로 키스했습니다. 길게 입을 맞췄어요. 헤어지기 싫었죠. 하지만 내려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원장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거였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뭐 했냐고 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고객 미팅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요즘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피곤하니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방으로 향했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뿌리쳤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도 놀랐습니다. 뭐야, 너.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요즘 너 달라졌어. 분명 뭔가 있다고 했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남편을 봤죠.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원장님의 품, 입맞춤, 온기. 미소가 지어졌죠. 휴대폰을 켰어요. 원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들어왔다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 없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죠. 미소가 보였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한의원에 갔습니다. 원장님이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침을 맞는 동안 이야기했어요. 다른 일들, 소소한 일상들. 원장님이 웃으며 들어주셨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침을 다 빼고 일어났어요. 원장님이 차를 내주셨습니다. 함께 마시며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었어요. 일어나야 했죠. 원장님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다고 했죠.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향했죠.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남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갔어요.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술은 안 마신 것 같았죠.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긴장됐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말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거울을 봤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손을 씻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편이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멈춰 섰습니다. 뭐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였어요. 화면이 보였죠. 문자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원장님과의 문자였죠. 어제 보낸 문자였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원장님도 필요하다고 답한 거였죠.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말해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냥 고객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험 가입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고객? 남편이 휴대폰을 흔들었어요. 고객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당신이 필요하다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무서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남편의 손이 날아왔죠.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비틀거렸죠. 벽에 기댔습니다. 오해?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휴대폰 다 봤어. 매일 문자하고 통화했잖아.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끌어당겼습니다. 아팠죠. 비명을 질렀습니다. 25년을 살았어. 남편이 고함쳤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이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25년이라고요? 손을 뻗어 남편 손을 잡았어요. 머리채 잡은 손을요. 힘껏 뿌리쳤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25년? 제가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뭘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술만 마시고 도박만 했잖아요. 계속 말했습니다. 저 때리고 욕하고 돈만 뜯어갔잖아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래도 남편이잖아. 밥 먹여주고 집 있게 해줬잖아. 제가 번 돈으로요. 소리쳤습니다. 제가 보험 팔아서 번 돈으로. 당신은 한 푼도 안 벌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욕설을 퍼부었죠. 주먹이 날아왔어요. 얼굴을 맞았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죠. 피가 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났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발로 제 옆구리를 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웅크렸죠. 또 발이 날아왔습니다. 죽이고 싶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발길질이 계속됐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멈췄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됐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옆구리가 특히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죠.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방을 집었어요. 휴대폰도 주워 담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한 계단 한 계단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차에 탔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죠.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죠.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분해서, 억울해서. 25년이 허망했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한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미 퇴근하신 거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비틀거렸습니다. 한의원 문 앞에 섰죠. 벨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계속 눌렀죠. 제발 있어달라고 빌었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이 나타났죠.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원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셨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셨죠. 빨리 들어와요. 원장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한의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료실로 갔죠. 침대에 앉혔어요. 원장님이 소독약을 가져왔습니다. 면봉으로 입술을 닦아주셨죠.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남편이죠. 원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쥐어주셨습니다. 한숨을 쉬셨죠. 제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옆구리도 아파요. 제가 말했습니다. 발로 찼다고 했어요. 원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블라우스를 올려도 될까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블라우스를 걷어 올렸죠. 옆구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원장님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셨죠.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참을 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갈비뼈는 괜찮은 것 같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검사받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꼭 병원 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이 침을 가져왔어요. 통증 완화를 위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침이 들어갔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세요.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당신 인생이라고 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떠나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두려웠죠. 무서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떠나요? 그렇게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맞으면서 살 건가요? 언젠간 정말 큰일 날 거라고 했죠. 제가 함께 할게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있다고 했죠. 저는 원장님을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원장님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픈데 안닥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25년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원장님이 등을 쓰다듬어 주셨죠. 괜찮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울음이 멈췄어요. 원장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닦았죠. 조금 후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집에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이 담요를 가져왔어요. 침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웠죠. 원장님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옆에 있어 줄게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앉으셨어요. 제 손을 잡아주셨죠.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용감한 거예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제 잘 될 거라고 했죠.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느껴졌어요. 따스했습니다. 안전했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어요. 원장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의자에서 주무신 것 같았죠. 목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깨어났어요.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냐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죠. 일어나 앉았습니다. 병원 가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검사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이혼하겠다고 했죠. 원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결심했다고 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어요. 소개해주겠다고 했죠.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했죠. 아니에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곁에 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중요했어요. 곁에 있어준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용기를 줬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살아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한의원을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라는 게 중요했죠.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분이었어요. 여성 변호사였죠.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런 경우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확했어요. 남편의 지속적 폭력과 도박, 증거도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문자 기록들.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죠. 떨리는 손으로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잘 됐다고 대답했죠.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용감하다고 했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갈비뼈는 괜찮았죠. 심한 타박상이라고 했습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았어요. 일주일 정도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요. 집에는 못 간다는 걸 알고 계셨죠. 호텔이라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폐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가 아니에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 옆이라고 했죠.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원장님 집은 아담했어요.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어요. 원장님이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챙긴 게 별로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상처가 욱신거렸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멍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살아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원장님이 차를 준비하고 계셨죠. 함께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일은 계속할 거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계속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제 삶이니까요. 원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호망이잖아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했어요. 조건 없이요. 놀라웠습니다. 저항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지친 것 같았죠. 25년이 남편에게도 무거웠나 봅니다. 법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을 계속했어요.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멍이 아직 남아 있었죠.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넘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다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은 잘 풀렸어요. 오히려 계약이 늘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죠. 더 이상 집 걱정을 안 해도 됐으니까요. 저녁이면 원장님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나눴죠.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말했죠. 당신과 함께 있으니 좋아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원장님이 미소 지었죠. 이혼하고 나면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만나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말했어요. 원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들을요. 천천히 가자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날짜가 왔어요. 원장님이 함께 가주었습니다. 손을 꽉 잡아주었죠. 법정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은 빨리 끝났어요. 양쪽 다 이해 없었으니까요. 판사가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25년이 그렇게 끝났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끝났다고 대답했죠. 축하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라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요. 원장님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원장님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법원 앞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벼웠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5년의 무게가 사라졌죠.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님과 외식했어요.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건배해요. 원장님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저도 잔을 들었죠. 새로운 시작. 함께 말했습니다.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 후 산책했어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시원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쥐어주었습니다. 놓지 않았죠. 저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멈춰섰습니다. 저를 돌아보았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랑 평생 함께 해줄래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요. 제 눈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원장님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강변에 서서 안겨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빛났죠.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을 얻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죠. 원장님과는 천천히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봤어요. 함께 밥 먹고 산책했죠. 평범한 연애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편한 거요. 두렵지 않은 관계요. 일도 잘 됐어요. 여전히 보험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올랐죠. 마음이 편하니 일도 잘 됐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요. 좋은 일 있냐고 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요. 고객분도 함께 웃어주셨죠. 어느 날 한의원에 갔어요. 이젠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장님을 만나러요. 진료 끝나길 기다렸죠. 원장님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죠.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커플이었으니까요. 이상했어요. 이렇게 당당히 걸을 수 있다는 게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요. 자유로웠습니다. 식당에 앉았어요. 메뉴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뭐 먹을지, 오늘 어땠는지. 소소한 대화들이었죠.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서요. 숨기지 않고요. 저도 꽉 잡았습니다. 행복하죠?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죠. 저도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제 삶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죠. 제가 감사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했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곁에 있어 준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힘이 됐으니까요. 용기를 줬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원장님이 제안했어요. 우리 집 가자고요. 함께 원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젠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편안했죠. 집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원장님이 차를 내왔습니다. 함께 마시며 TV를 봤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았어요. 평범함이요. 일상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요. 원장님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소파에 기대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했죠. 졸음이 왔습니다. 자도 돼요. 원장님이 속삭였습니다. 편하게 자라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잠들었어요. 원장님 품에서요. 편안했습니다. 안전했죠.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걷고 있었죠. 햇살 가득한 길을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라는 게 중요했죠. 손을 잡고 있다는 게요.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죠. 원장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잘 잤어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푹 잤다고 말했죠. 원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아침 먹자고 했습니다. 함께 주방으로 갔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마주 보며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였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런 아침을 꿈꿨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요. 두렵지 않은 아침이요. 이제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상.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50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요. 사랑이 뭔지요. 자유가 뭔지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함께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좋다고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요. 25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빗속을 걷고 있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요.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았죠. 손을 꽉 잡았어요. 원장님도 꽉 잡아주었습니다. 놓지 않을 거였죠. 이제는요. 창밖의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0의 새로운 삶이요.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